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장사의 신이라는 분입니다. 그분 유튜버를 보다가 종목들이 좀 있길래 어떤 종목인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매매 스타일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손절 없이 한 10번 꾸준히 사서 결국에는 수익 내고 나온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40억대로 엄청 크게 하죠. 말 그대로 장사의 신이라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각하고 꽤 큰 부를 얻으시고 지금은 유튜버로 엄청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까 해요. 그래서 보면 카카오,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대형주 위주죠. 초록배 미디어 조금 의아한데 한 개씩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분이 종목을 공개했으니까 이 종목들로 장기 투자를 같이 하면은 손실은 안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입가는 10만원 정도네요. 10만원. 제가 생각했을 때 성향이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내려왔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혹은 올라갈 때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알 수가 없고, 카카오는 이제 우상향이 좀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미래 전망은 상당히 좋죠. 이번에 카카오 엔터 상장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장기적인 성장세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만원을 못 찍고 내놨습니다. 17만원 찍고 중심값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지지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상승폭의 중심값에서 보통 지지를 받는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상승폭의 중심값은 9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95,000원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카카오의 전망이 좋다면은 이제 이 중심값 이하에서 모아가는 게 장기 투자에 좋은 가격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만원부터 아마 모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모아가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카카오는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2만 500원이 단가네요. 이것도 단가가 12만 6천원에서 좀 낮춰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은 나왔지만 스마트폰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위주니까 반도체 업황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같이 올랐는데 현재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인데 일봉을 보면은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멈추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월봉을 다시 보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포인트가 500에서 한 8배 정도, 더 낮게 보면은 한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시세든지 10배가 올라가면은 조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지수가 지금 4천에서 절반 정도, 2천까지는 떨어져야, 2천, 2,500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인 이렇게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시세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좀 더 하락의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당장에 바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들은 계속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10만원이 깨지니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10만원 지지 라인이 계속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요. 무너지면은 그 다음은 뭐 한 6만원, 7만원 라인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만원 체크 받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만원, 7만원 대인데, 역시나 이제 장기로 보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장기로 보면 참 이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갈 거니까 어차피 장기는 무조건 가긴 하니까, 여기서 이런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장기로 뭐 20년 볼 거다 하면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 2년 동안 급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시 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안에는 계속 박스가 아닐까 싶어요. 박스나 여기를 돌파하고 막 강하게 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반도체 지수가 좀 좋아진다거나 또 세계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좋아 보이겠죠. 지금은 좀 빠지면은 이제 아마 모아가는 그런 뭐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네이버가 저도 참 어려운데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네이버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게 지금 아마 10만원 정도, 20만원인가 간 다음에 무증을 한번 해서 다시 10만원 오고 다시 또 이게 20만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2배, 4배씩 잘 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죠.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이번에 좀 과하게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좀 오랜 시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네이버의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지금 이 40만 원을 돌파해서 7, 80만 원에 갈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액면 분할도 다 해버렸고 무중도 몇 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주가 관리는 잘 합니다.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무중하고 무중도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중하기 좀 그러니까 액면 분할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주가를 다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네이버가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냐 좀 의문이 들죠. 장기 투자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는 이미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내는 포화 상태고 카카오가 밀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이버를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유튜브가 뜨면서 이 블로거들이 다 유튜브로 대거 옮겨가고 또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이 다들 유튜브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자기 수익을 배분하는데 좀 인색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네이버 검색을 저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 다 광고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망을 네이버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카카오가 네이버의 자리를 좀 더 위협할 수 있지 않겠냐. 카카오와 네이버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구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카카오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지금 네이버 시총은 51조고요. 카카오 시총은 42조죠. 그래서 한때는 또 네이버 시총을 넘어가기도 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망이 있다면은,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장기용으로 좀 적절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제가 모르는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규주는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도 이 신규주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주들은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올리고 다시 그냥 이 저가를 깬 다음에 하이브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명분이 좋아야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 1년을 쉽니다. 1년. 11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는 그냥 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재미가 없다, 올해 말까지는. 그 다음에 갈 거냐, 카카오페이가 이제 쭉 상승할 거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카카오페이도 성장 동력이 있느냐는 거죠. 성장 동력이 있냐,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결제 업체들이 어떠한 성장 동력이 있냐. 예전에 모빌리언스나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거저먹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수수료가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한때 올라갔다가 지금 역시나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양 사업 될 수도 있는 거고, 추천은 항상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페이가 이게 올라갈 이유가 있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제만 하는데 뭐 어떻게 올라갈 거냐는 거죠. 결제가 더 늘어나야겠죠. 근데 카카오페이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페이도 있고 지금 각 회사마다 페이를 다 만들고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컬레이튼과 연결해서 뭔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테마 형성을 시켜서 이슈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만으로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양약품을 들고 있는 게 19,000원대, 그리고 32,000원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인가 봅니다. 일양약품을 모아갈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건 오히려 이제 괜찮네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 상당히 좋아했을 건데, 2007년에 한번 올랐죠. 그리고 2015년에 올랐죠. 20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올라가겠죠. 예, 그래왔으니까. 못해도 이제 여기서 더 잘 안 빠지는 자리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더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00원까지만 가도 금방 3배가 나오는 거고 5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망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박스를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장투하기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시간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어차피 더 사실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표주죠. 그래서 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대한민국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 되는데, 제 삼성전자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때부터 조심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9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 9만 원 찍었으니까 좀 상당히 위험하다. 10만 원이 거의 고가 같다 했는데 10만 원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조금 이건 리스크하다, 보면 안 되겠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만 원 정도, 여기서부터는 뭐 7만 원, 뭐 6만 원, 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5천 원 단위로 모아가면은 뭐 손실은 안 보겠죠. 그래서 장투하기에는 뭐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고, 단가가 7만 7천 원이네요. 삼성전자도 지금 최대 실적이 나오지만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젠이랑 비교는 안 되지만, 시젠이 항상 보면은 최대 실적이 나오고 밀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항상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막 이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은 호재인데 왜 빠지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다 빼겠죠. 그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꼭 좋거나 나쁘거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하락이 꼭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지지 라인은 누가 봐도 여기 라인이죠. 6만 원대 라인,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는 확실히 좀 지지를 잘 받을 것 같아서 물타기는 여기가 딱 최적의 라인 아닐까 싶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이제 구름대에 맞고 가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구름대에 맞고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이밍은 항상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할 때 딱 여기서만 사면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살 필요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여기 구름대 맞을 때만 사면 되고, 근데 이 흐름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매수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자리만 노리자. 굳이 이 중간에 3년이라는 시간을 다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거의 5년이죠. 그래서 구름대 닿는 구간이 꼭 있으니까 그때 사자. 이게 저의 항상 지론이죠. 그리고 좀 의외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혹시 소스가 있었나 싶은데, 왜냐면은 이제 좀 어느 위치에 가면은 소스가 엄청 들어와요. 이거 사 저거 사라 해서 소스가 엄청 들어오는데, 그런 소스가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대형주만 하다가 초록빛 미디어를 살 것 같진 않은데, 미디어도 뭐 이슈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슈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고, 드라마가 성공한다거나 그런 게 좀 돼야 되겠죠. 드라마가 성공해서 버킷 같은 경우도 보면 꽤 큰 시세를 한 번씩 줬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뱀은 뭐 그렇게 크게 시세를 주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시세가 크게 안 나요. 저도 이 제이콘 같은 이런 기업도 참 좋게 보는데도 시세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SM을 항상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SM이 그랬어요. 이때 보면은 이때 왜 안 샀냐고 지금은 다들 의아해하죠. 이때도 일본에서 소녀시대가 난리 났습니다. 이때 막 연사마 막 난리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잘 살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2004년 5년부터 막 소녀시대 막 하고 열광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안 갔어. 저도 그래서 안 가길래 야, 이거 엔터존 왜 이렇게 안 가지 했는데, 그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한번 가고 또 갑자기 한번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 업체들이 분명히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컨텐츠 업체들이 이런 대세 상승의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좀 큰 것도 있고, 제 콘텐츠도 시가총액이 크죠. 그래서 큰 종목들 좀 천천히 갈 수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좀 천천히 갈 수가 있고, 이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거의 5배 올랐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한번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차라리 초록배 미디어나 이런 애들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게 A스토리 같은 기업들이 가지 않을까.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이 간다면은.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저렴한 기업들, 이건 한 3천억인데 한 5천억 미만의 기업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SM처럼 장기적인 이슈를 타고 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 제가 이런 거를 몇 번 봤는데,
이 게임빌과 컴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컴투스를 한번 보면 제가 처음으로 유료 결제를 휴대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인가 그러는데 안 가더라고요. 너무 안 가서 아직 모바일 게임은 아닌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10배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미디어 업체도 명분이 너무 좋다, 분명히 이런 때는 온다라고 저도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투하는 분들은 저는 미디어 업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근데 그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님이라서 한번 저도 주식한 입장에서 설명 한번 들어봤고요.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남을 도와주는 그런 유튜버 좀 되고 싶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